안녕하세요. 오늘은 8거래일 앞으로 다가온 11월 6일 2025년 주주총회 때 일론의 보상안 패키지가 가결될 확률을 99% 확률로 보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제 꽤 의미 있는 주가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인트로 첫 시작 부분에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450달러를 결국 뚫었죠. 제가 이 450달러 이렇게 빨리 뚫을지는 예상을 못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연말로 상승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고 제가 제목으로 한번 달아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450달러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매우 의미 있게 봤었던 게 459달러였네요. 거의 460달러 때까지 갔다가 450달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50달러를 이번에 이제 뚫고 올라간 것이 제대로 된 건가, 아니면 그냥 힙소, 소위 말하는 이제 페이크였는지를 450달러가 장 마감하기 전에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무너져 내리고 난 뒤에 다시 이것을 말아 올렸다. 그러니까 452달러대에서 이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었던 주가 흐름이었다. 물론 뭐 459달러대에서 뭐 450달러, 460달러도 뚫어주고 끝났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롱텀으로 봤었을 때, 멀리 봤었을 때 450달러 한 번 더 깨고 다시 올라간 것이 너무나 멋졌다.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주가의 앞으로의 상승 랠리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443달러부터 매수를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450달러가 이제 올라간 이후에는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450달러가 무너졌었던 그때 좀 집중적으로 모아갔습니다. 448달러 때 좀 집중적으로 모아가서 어제 총 이제 17주를 모아갔습니다. 평단이 아마 448.5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452달러에다 한 주를 모아서 그렇게 모아가는 투자를 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진짜 고수의 어떤 반열에 올라가신 분들은 이게 450달러가 매우 이제 큰 저항 라인이어가지고 450달러가 뚫었을 때 그때부터 모아가는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역시도 이제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물론 뭐 400달러 초반대 모아갔으면 좋았을 건데, 300달러 때 모아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확실해졌을 수도 있다. 안정감 있게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450달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오늘도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다시 좀 백해가지고 450달러가 무너질 수 있겠지만은, 저는 45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다는 그 팩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은 또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연말 상승 랠리에 어제의 주가 흐름은 좀 불씨를 더 당겨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024년 6월 13일 주총이 있었습니다. 자, 주총 이야기로 가볼게요. 제가 왜 99%의 확률로 이번 보상안 패키지가 가결이 될 것이라고 보느냐. 저는 2024년 6월 13일 날 현지 시간으로 있었던 일론의 보상안 패키지, 이번에 물론 델라웨어에서 계속 이제 거절을 당했죠. 하지만은 그 당시 때 제가 꽤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때 이제 보상안에 대해서 승인을 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부터 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 당시에도 이제 가결을 했었던 퍼센테이지가 그때 거의 70%를 훌쩍 넘어가는, 그러니까 80%가 넘어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가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야지 앞으로 우리가 8거래일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이 8거래일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그 당시에도 8거래일이 남았을 때, 2024년도 때 별의별 노이즈들이 많았어요. 이 보상안 패키지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나 큰 비용을 배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었던, 실제로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냥 대놓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반대한다. 그런 기관들이 꽤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이제 불확실성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실제로 투표권, 그러니까 참고로 주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투표에 예스를 하냐 노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가결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비중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의 투표 비중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거의 1%도 안 되는 거의 소수점에 가까운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반대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잘못하다가 부결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자, 그 불확실성이 존재를 했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8거래일이 남아있거든요. 11월 6일까지. 그래서 2024년도도 6월 13일 날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8거래일 이전의 주가를 한번 봤어요. 자, 얼마였느냐? 174.98달러에 기록을 했습니다. 6월 4일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6월 13일 날 이제 본장 시작하기 전에 주가가 얼마였느냐? 188.39달러를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8거래일 만에 7.8%가 상승을 한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6월 12일이죠. 그러니까 이 가결이 발표가 되기 전 주가는 얼마였느냐? 178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변동이 없었다. 8거래일 동안에. 왜냐? 계속 이건 가결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반대를 하는 그런 인터뷰들이 자꾸 나오고 노이즈들이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이제 관망을 한다거나 그랬었죠. 그러다가 예외적으로 저희들은 그때 주총 때 당일날 이 보상한 패키지의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하루 전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178달러 부근에서 이제 6월 13일 날 본장 시작하기 전까지 프리하고 애프터에서 거의 7% 가까운 폭등에 가까운 그런 주가 상승이 있고 이제 본장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총이 열렸었고 근데 보통 이렇게 주총이 있으면 이제 뉴스에 팔아러 나와가지고 6월 13일 주총 종가 마감으로는 182달러에 마감이 되었다. 자, 이것이 이제 2024년 6월 13일 주총이 있기 8거래일 전에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시장이 주가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갔다면은 7% 이상의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도 스물스물 이제 반대 의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가계를 2024년 6월보다 더 높게 보는 것이 지금 보상한 패키지가 그때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게 달성이 되면 일론한테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도 실제로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천문학적인 건 아니겠지만은 엄청난 이제 수익이 보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이번에는 2024년 6월보다 더 높은 득표율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참고로 2024년 6월에는 얼마의 득표를 했느냐? 77%가 가결, 그러니까 77%가 찬성을 했어요. 제가 그때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65% 이상은 나올 수 있다. 최소. 그 말씀 드렸었는데 7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뱅가드하고 블랙록이 지금 테슬라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는 이제 두 기관이 합치면 아마 15%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관이 과연 보상한 패키지에 찬성을 할 것인가 반대를 할 것인가가 큰 관심이었는데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찬성 의사를 밝혔었고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77%의 득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자, 어쨌든 지금 77%가 나왔다고 한다는 것은 블랙록조차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설령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70%에 가까운 득표를 기록을 했었을 것이다. 2024년도 때. 자, 그러면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5년도 이번 주총 같은 경우는 어떨 것인가? 블랙록과 뱅가드 쪽, 이 두 쪽이 전부 다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2024년도에 77%의 득표율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실현이 되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시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시총 대비해서 아무리 못해도 4배, 5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이걸 굳이 지금 이제 반대표를 던질 명분이 2024년도보다는 더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시민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델라웨어에서 부결이 났잖아요. 델라웨어에서 반대가 났잖아요. 거절이 됐는데, 일단은 뭐 기관 입장에서는 뭐 이게 꽃놀이패처럼 이게 굳이 내가 이것을 설령 찬성을 해가지고 이것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처럼 이렇게 거절이 나면은 주가가 희석되는 부분들도 없겠네. 그래서 내가 굳이 이것을 반대할 필요가 더더욱 없어지는 것이죠. 찬성을 해가지고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줬고, 나중에는 아무래도 1,400조에 가까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보상을 이제 일본에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가? 스톡 옵션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주가에는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발행하는 주식 수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랬을 경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뭐야? 그 부담도 실제로는 지금 아직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 2018년도 때 보상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말이죠. 자, 그러면은 굳이 지금 더더욱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2024년도보다도 저는 지금 2025년도가 보상안이 가결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8거래를 남았으면 슬슬 이제 반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24년도의 사례를 놓고 봤었을 때 이번 2025년도에 새로운 일본의 보상안 패키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결의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제 주위에 테슬라 투자하시는 지인분들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투표에 당연히 참여를 했고, 와이프도 투표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투표에 이번에 참여를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정말 희박하다. 이번 보상안이 부결이 될 확률이. 네,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도의 사례를 그대로 빗대어가지고 지금 452달러잖아요. 452달러에서 주총 때까지 8거래일이 남았는데 작년과 똑같이 7.8%의 주가 상승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주총 전까지 487달러를 찍게 된다고 또 수치상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도 그러면은 앞으로 모아갈 좀 힘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주가가 좀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소하게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려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450달러가 넘어가긴 했지만은 크게 비중을 못 실더라도 한 주 한 주 모아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 우리가 맞이할 주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